안녕하세요. 베리드림 블루베리 TV의 베리드림입니다. 오늘은 전에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블루베리 식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첫 단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베리 품종, 이 블루베리 품종을 어떤 것을 고르고 또 그 블루베리 품종을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가장 좋을까 등, 그리고 또 블루베리 품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특징들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블루베리 품종 선택은 블루베리 취미로 하시든 전문 농업인으로 하시든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또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블루베리 산업에 있어서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기존에 쉽게 말해서 구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 품종과 또 새롭게 무수하게 쏟아지는 신품종, 이 많은 블루베리 품종들 중에서 품종이 없어서도 고르기가 힘들지만 너무너무 많은 품종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품종을 골라야 가장 좋을지가 큰 문제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왜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품종들을 연구까지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금 현대는 블루베리 품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또 우리나라 또한 10년 이상의 블루베리 재배 기간이 있다 보니까 각종 전문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블루베리를 묘목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설명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농사를 하면서 그 농사를 짓고자 하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그 품종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가. 사실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신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묘목이 좋다고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세계 유수의 각국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 또한 그 지역, 그 연구기관, 또 그 나라, 그 대학에서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연구된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 내가 식재를 하고자 하는 지역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루베리를 특히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품종들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강조하는 이유가 블루베리는 식재를 하고 나서 묘목 2년생이든 1년생이든 3년생이든 큰 의미 없이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서 내가 이 과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까지의 기간이 작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상적인 그 나무의 수확량까지 기다리려면 7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당한 이 3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그 과일의 특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키우고 또 노력과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 품종을 함부로 선택하는 것도 안 되며 또 그 부분에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블루베리 농장을 하시거나 또 취미로 하시던 블루베리를 아무튼 한 주 이상 키우고 계시거나 또 재배를 하시고자 계획을 하신 분들에게 그 품종 선택과 고르는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1시간여 정도 될 시간이 되겠지만 반드시 1시간 정도의 투자를 해 주시면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면서 첫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꼭 투자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많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품종을 선택할 때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은 블루베리를 많은 일부 농가분들이 선택을 할 때, 품종 선택을 할 때 다른 블로그나 어떤 네이버 같은 인터넷상에서 어느 농장에서 키웠더니 잘 되더라, 또 어떤 아주 전문가가 키웠더니, 아니면 대농 큰 블루베리 농장을 하신 분이 키웠더니 아주 잘 되더라, 이런 말씀만 듣고 그 품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농장이 위치한 자연 환경과 또 그분의 재배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이 돼서 그 과일의 상품성이나 시장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 대가라는 분이 키웠다 하더라도 내 지역, 내가 키울 때는 지역도 틀리고 자연 환경이 틀리고 또 나와 그분의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품종 선택을 할 때 절대로 주의하실 것이, 인터넷상에서 또 아니면 전에 듣고 어떤 지역에 그 상당히 크신 유명하신 분이 그 품종을 해서 성공을 했다더라, 이 말을 전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전적으로 내가 선택의 기준으로는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는 식재를 하고 나서 그 해 어느 정도의 그 품종에 대한 어떤 농가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좀 있으면 참 좋은데, 적게는 3년, 아주 길게는 7년 동안 키우고 난 이후에 그 과일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 4년 이상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막상 수확을 하려고 보니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그 힘들게 키웠던 나무를 캐고 다시 또 다른 품종을 식재를 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나무만 키우는,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악순환만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복하시는 분들도 사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은 정말 달리기 하는 첫 시작점, 스타트이기 때문에 꼭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블루베리 품종 선택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품종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지역부터 살펴야 되는데요. 내 지역의 겨울철,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 평균 온도 체크, 그리고 겨울철에 내가 식재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낮은 온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평균 온도, 겨울철 평균 온도, 그리고 겨울철 가장 낮았던 온도, 그리고 내가 몇 가지 품종을 고름에 있어서 후보군으로 뽑았던 한 몇 가지들의 무상기일, 그 블루베리들의 무상기일은 어떻게 되는가, 저온 요구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또 GDD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 5가지는 품종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루베리 품종 선택의 1번은 내가 블루베리를 식재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겨울철 평균 온도와 또 가장 낮았던 겨울철 온도가 가장 낮았던 그 온도는 몇 도인가, 또 내가 고르고자 하는 품종의 무상기일, 그 품종의 무상기일은 어떻게 되는가, 또 GDD 시간은 유효적산 온도라고 하죠. GDD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또 휴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각종 자료에도 아주 많이 인터넷 타자기만 몇 번 두드리면 A란 품종의 무상기일, 유효적산 시간 GDD, 그리고 휴면 시간은 전 세계 공이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체크할 사항은 내 지역의 겨울철 평균 온도, 가장 겨울철 낮은 온도, 이 5가지는 블루베리 품종에 있어서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품종을 고를 때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올려야 할 두 번째, 내가 결정할 블루베리 품종이 과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루베리 품종 선택의 두 번째 체크리스트 기록할 사항은 내가 식재를 하고자 하는 블루베리 품종 예비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비군들의 중에서 생산량, 평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생산량 자체를 저금, 중간, 많음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기준은 미국에서 꽃눈의 수를 제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양으로 미국은 이 생산량의 이 많고 중간, 적음을 체크를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약간 한국과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란 품종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미국 자료를 봤더니 생산량이 적다 하더라, 아니면 중간이다 하더라, 많다 하더라, 이 기준은 참고는 될 수는 있으나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는 안 되는 것이 미국과 우리의 재배 방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계 수확이 주를 이루고 또 사람이 인력으로 따더라도 이 미국이나 칠레나 아주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대거로 투여를 해서 따고, 또 이 대형 농장들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체험 농장 형식의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아주 대단위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의 그 품종에 대한 생산량이 좀 틀린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면적이 적습니다. 각 농가당. 뭐 3,000평이면 엄청 크다고 하는데 미국은 뭐 한 농가가 10만 평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적은 농지에 많은 블루베리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정도 일일이 농가가 손으로 하고 심지어는 꽃눈 제거까지 손으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 크기는 미국과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생산량 자체는 미국 기준과 재배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 자료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품종 선택 시 체크리스트에 두 번째로 넣어야 할 사항은 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품종의 생산량,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맛은 체크리스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번외로 체크리스트 다 체크하고 나서 맛까지 기본적으로 좋다면 좋겠죠. 그러나 맛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넣지 마십시오.
그 생산량은 그냥 막 달린 생산량이 절대 아니고 전정도 정확히 하고 내가 직거래가 되었던 시장에 내다 팔았던 상품성으로 팔려고 하는 그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반드시 두 번째로 체크리스트에 꼭 기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품종 시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할 세 번째 체크리스트 사항은 내가 선택할 블루베리 품종의 경도, 단단함이죠. 과연 이 품종이 단단한가? 단단함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블루베리 단단함은 체크리스트에 1번에 두셔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함은 경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신선함과도 소비자들이나 또 내 물건을 중간에 사서 다시 되팔기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신선함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신선함, 경도, 단단함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를 저한테도 간혹 가다가 주변에서 묘목을 농장을 하겠다고 묘목을 예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냐, 이 품종이 맛있냐 이거부터 물어보십니다. 맛은 체크리스트의 제외사항이라고 그러시죠. 단단함을 꼭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980년대, 1980년대부터 남부 품종은 단단한 개발 과정을 거치고 또 재배 환경을 거치면서 남부종은 상당히 그 단단함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많이 된 상황이고 그에 약간 뒤쳐졌던 북부 품종 역시 2000년 이후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부터는 북부 품종도 그 단단함이 아주 상당한 품종들에 의해서 향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가 단단하다, 북부가 단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각각 개별의 품종으로 단단함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품종으로 북부 품종 중에 듀크라는 품종을 잘 아시겠죠? 듀크 품종은 꾸준하니 듀크 품종이 약 한 1980년대부터 꾸준함이 품종은 똑같이 듀크 품종이지만 재배를 하는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진화를 합니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단단함이 상당 수준에 올랐고 시장이나 소비자들한테도 아주 만족스러운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파르타는 단단함이 상당히 좀 약하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판매를 할 때는 괜찮은데 체험농장 형식으로 이것을 수확을 해서 경매시장에 내거나 택배를 보낼 때는 조금 머물거려진 품종이기도 합니다. 맛은 좋지만 좀 물렁거려서 2, 3일 있다가 그것을 받아보신 분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경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품종이라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 듀크와 레가시는 170 정도의 경도 단단함을 나타냅니다. 수치로 환산을 했을 때 그리고 드래퍼라는 것 요새 신품종 중에 하나 드래퍼는 단단함이 210 정도 나옵니다. 스파르타는 단단함이 약 한 130 정도 그렇다면 블루베리 단단함 수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점이 13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도 단단함의 수치의 환산은 그래서 듀크와 레가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170 그러면 기준점이 130에서 40이 더 높은 거니까 상당히 단단함에 속합니다. 물론 드래퍼는 210까지 나오니까
훨씬 더 단단하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좀 딱딱한 정도의 단단함까지 되겠는데요. 스파르타는 130이 나옵니다. 맛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정말 이거 신경 쓰고 키우신다면 아주 좋은 품종인데, 이제 이 스파르탄 하나로만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머뭇거리는 품종 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단단함의 중요성은 농장에서 수확을 해서 오늘 전부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확한 전체 양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뭐 하루 이틀, 2, 3일 또 아니면 농가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며칠 보관했다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바로 팔았다 하더라도 그 사가신 상인분이나 또는 일반 소비자분이 그날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든 어떤 기타 등등 보관을 하고 있었을 때 점점 경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신선도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선도와 단단함을 경도라고 하는데, 단단함은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일에서는 단단함을 신선함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물렁물렁거리면 신선하지 않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블루베리도 물렁물렁하면 그것이 원래 물렁물렁한 품종인데 소비자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는 신선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선함은 경도로 단단함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블루베리 품종을 선택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만드실 때 첫 번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블루베리가 내가 농장을 할 내 지역에서 내 위치에 겨울철 평균 온도, 그리고 가장 낮은 온도가 겨울철에 몇 도였는가, 그리고 무상기일, 그리고 유효적산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휴면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 넣고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품종이 과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저희는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생산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세 번째는 단단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블루베리 품종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고, 왜 단단함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서는 꼭 시간을 한두 시간 투자를 하시더라도 꼭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블루베리 품종 선택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만드는 방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